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나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유호정 기자가 설명했듯이 29번 환자의 특이한 이 감염 이력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감염 경로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첫 사례인데요. 일단 설명을 하자면 그제 오전 11시쯤에 이 가슴등 통증으로 이 동네 주변 병원에 갔다가 이 심장질환 의심을 받고서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그제가. 그래서 이제 고대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됩니다. 이 검사를 받게 된 과정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발열과 폐렴 증상은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대 안암병원 측은 응급실을 폐쇄하고 29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등 이 30여 명 정도를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고요. 이 29번의 환자의 아내도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를 바로 하고 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어제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아내 역시 30번 환자로 입원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요. 이 가장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가 그동안은 이 추측으로라도 가장 높은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도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은 접촉자가 있는데 혹시 이 파악에서 빠지면서 지금 이 접촉자에 분류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정말 접촉자가 없는데 어디서부터 감염이 모르는 곳에서 감염이 된 건지는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누가 감염을 시킨 것인지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사실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사망자가 나와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누구를 접촉했는지만 파악이 된다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안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정확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 29번 환자가 어디를 거쳐갔는지는 파악이 된 거죠. 접촉자가 한 114명 정도? 그렇습니다. 일단 이 29번 환자의 이제 발병 시기는 일단 지난 5일로 지금 파악이 2월 되고 5일. 있고요. 2월 5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지난 7일 날, 이틀 뒤에 7일 날 오후 2시 20분쯤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중호 내과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오전 11시 한 반쯤에 역시 종로에 있는 강북 서울외과병원을 방문했다가 11시 40분쯤에 봄약국을 방문을 합니다. 모두 이제 가슴 통증 때문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고 약 처방을 받으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10일 오전 9시 50분경에 다시 강북 서울외과의원을 방문했다가 이번에는 종로구 보람약국을 들렀고요. 다음 날인 11일과 12일에도 강북 서울외과의원을 또 들릅니다. 또 그 1일에는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병원에 들렀다가 약국은 가지 않았고요. 12일에는 이제 다시 이제 봄약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15일에 이제 다시 강북 서울외과의원을 방문한 뒤에 이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제 간 거죠. 지금까지 동선에서 이제 접촉자는 말씀하신 대로 11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의 발병 시기가 5일인데 앞서 제가 언급한 날짜에서 빠진 6일, 9일, 13일, 14일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당국이 아직까지 확인 중입니다. 지금 김태일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29번 환자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가슴 통증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이 코로나19 증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폐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냥 이분이 심장 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를 발견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위험천만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못했으면 더 큰 뭐랄까 이 접촉 오염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의원을 방문했다가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갔을 때 이 당시 의료진이 심근경색을 의심을 했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스레이 검사하고 이제 심근경색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응급실의 어떤 한 교수가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서 약한 폐렴 증세를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CT 검사를 의뢰를 해서 바이러스성 폐렴을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 내 이제 음압 격리병실로 옮긴 뒤에 코로나19 검사를 한 거죠. 이때 뭐 이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뭐
전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근데 예. 보통 보면 이제 가슴 통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예. 이 교수가 이거를 본 거는 5년 전에 메르스 때 환자를 진료한 이런 그 경험이 있어서 예.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요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하고 음압병실로 격리를 한 그런 조치를 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제 응급실에 있는 이 이모 교수의 그런 판단력이 없었으면 사실 이제 병원이 과거 삼성의료원처럼 큰 이 전염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 교수의 현명한 판단이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은미 기자, 29번 환자가 무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서울 종로에 있는 탁골공원에서 사실은 이게 확진 이후인지 아니면 전인지는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봉사활동, 급식활동을 했더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확진자, 접촉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가정에, 그러니까 노노케어라는 이름으로 종로에서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제 어르신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고요. 이분의 아내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실 17일, 그러니까 오늘도 2명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게 예정이 돼 있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증상이 5일에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그럼 계속 해왔다는 건가? 그러면 이게 그 독거노인들에게도 사실상 접촉하면서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조금 전 2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본인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그 복지관 자체가 1일부터 아예 문을 닫았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5일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1일부터는 휴가 냈으니까 아예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상황을 정정한 상태입니다. 다행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의 감염원이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봤던 게 명륜교회입니다. 명륜교회가 종로에 있거든요. 이 명륜교회 하면 6번 확진자, 6번 확진자 2차 감염돼서 자기 가족, 아내, 아들도 감염시키고 이 사람들 지금 종로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륜교회에서 또 다른 신도에게 한 명도 감염을 시키고 해서 혹시 이게 실제로 이분이 살고 있는 숭인동과 명륜교회가 2.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과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은 추측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명륜교회하고는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사실상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금 더 조사하고 있다. 조금 뒤에 좀 더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사회 감염인지 아니면 감염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감염 경로와 관련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답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아마 확인을 한 다음에 공식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게 메르스가 좀 메르스래요. 코로나19가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서서 이제 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다 풀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 오늘 경제부 전무부 모두 발언에 두 가지를 다 지적을 했어요. 사실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남대문 시장을 직접 찾아가고 그다음에 대기업 CEO들과 경영진을 불러서 대한상의에서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이제 조심스럽지만 과도한 공포와 불안이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려고 그런 뉘앙스를 비췄죠. 그러나 이제 주말과 휴일 사이에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부터 어찌 보면 방역의 실력이 그리고 이제부터 방역에 정말로 심각한 어찌 보면 전투가 벌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